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한국 해군의 경항모 프로그램 수주를 노리는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말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개발을 주도한 영국의 밥콕과 경항모 수주 및 건조에 관한 협정을 공식 체결했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경항공모함 프로그램은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개념 설계가 완료된 단계이며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CVX의 기본 설계에 관한 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도전하는 현대중공업은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의 개발을 주도한 밥콕으로부터 기술과 노하우를 지원받는다는 소문은 지난해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으나 지난달 말에 현대중공업과 밥콕이 한국 해군의 경항공모함 수주 및 건조에 관한 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선보인 CVX안은 한국 해군으로부터 수주한 개념 설계안을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개발을 주도한 밥콕의 도움을 받아 당초 개념 설계안에 없던 스키점프대를 추가하기 위해 총 길이를 5m 연장하고 나아가 비행갑판 면적도 30% 늘려 항공기의 운용 능력을 대폭 높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6만 5천 톤 규모인 퀸 엘리자베스 항모보다는 작지만 경항모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의 거대한 비행갑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과거 디자인보다 갑판이 넓어져서 갑판 무게만 1000톤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새 디자인과 기존 디자인은 크기가 거의 같으나 비밀은 높이와 홀수에 있습니다. 배는 물에 잠기는 부분과 물 위에 노출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배가 물에 잠기는 위치를 홀수라고 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제한된 중량 안에서 최대한 비행갑판을 늘리기 위해서 홀수 아래의 공간을 줄이고 홀수 위의 공간을 최대한 넓혀 동급 배수량을 가진 항공모함 중 가장 넓은 비행갑판을 갖추도록 디자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의 항공모함은 보기에는 무척 커 보이지만 과거의 경항모 디자인과 크기는 사실상 같습니다. 신기한 것은 갑판 면적만이 아닙니다. 현대는 각종 디자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신 기능을 항공모함 곳곳에 녹아냈습니다. 가령 함교의 경우 2개의 함교에 8개의 다기능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으며 레이더를 꼭대기에 얹는 것이 아니라 함교와 일체형으로 만들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함수 형상도 뾰족한 형상이 아닌 직선형 형상으로 수중 저항을 줄여 공간을 확보하고 함선 앞부분을 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로 만들어 여유 공간을 줄인 대신 안정성을 늘렸습니다. 비행기를 경납고에서 꺼내는 역할을 하는 엘리베이터 설계는 좌우에 하나씩 나누는 배치를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좌우로 나누면 내부 경납고의 면적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피격 시 한쪽에서 미사일을 맞아도 다른 쪽 방향의 엘리베이터로 작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모함 뒷부분에는 작은 갑판과 도크를 설치했으며 도크에는 무인 수상정이나 무인 잠수정을 탑재하여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적 잠수함을 탐지하거나 기뢰를 처리할 수 있고 작은 갑판에는 수직이착륙 무인기를 탑재하여 시간 경계 임무를 무인 항공기와 드론이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현대중공업 담당자들은 유인기뿐만 아니라 무인기 활용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전장 환경을 대비한 현대중공업의 경항모 설계안은 단순한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의 카피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고정익기를 운용하기 위한 항모의 설계와 경험이 없고 또한 운용 경험도 없기 때문에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영국과의 협력은 빼놓을 수 없으며 특히 F-35B에 탑재되는 엔진이나 리프트팬이 발생시키는 블라스트를 해석하여 바람이나 이륙 시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레이아웃이나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물자 이동을 자동화 관리함으로써 가동률을 높이고 정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자동화 기술 등은 현대중공업에게 매우 가치가 높을 것입니다. 영국도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개발에 투자한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기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터키에도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설계와 기술을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어 현대중공업과 밥콕의 협력 관계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대우조선해양은 메덱스 2021에서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와의 제휴를 발표했으며 이탈리아 해군을 위해 개발된 강습 상륙함인 트리에스테의 건조로 얻은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한 CVX 방안을 선보였고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 반대로 함의 소형화에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새롭게 변경된 함교 디자인은 항공기 운용과 함선 조종을 위해서 최적화 설계를 거쳤습니다. 항해용 함교의 디자인을 개선해서 조타수와 항해 인력들이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대공 방어를 책임지는 다기능 레이더의 위치도 조정했습니다. 특히 혁신적 설계의 현대중공업과 달리 KDDX 차세대 구축함과 FFX3 차세대 프리기탐에서 검증된 레이더 배치를 사용하여 실제 운행이 들어가도 레이더에 의한 전파 간섭 문제를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검증된 디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측에 새롭게 추가된 캐버크 역시 실제 항공모함 운용 시에 필요한 추가 기능입니다. 캐버크는 항공모함이나 상륙함에서 사람이나 물자가 다니는 통로를 말합니다. 항공모함의 넓은 갑판 위로는 항공기가 움직이는 곳이다 보니 사람이 함부로 돌아다니면 사고가 나기 쉽고 위험해서 기타 작업을 위해 사람이 움직이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새끼리 별것이 아닌 장비로 오해할 수 있지만 한쪽에만 설치한 캐버크를 좌우측 모두 설치하면서 항공모함 작업자들의 동선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이것이 항공모함의 운영을 효율적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다른 나라의 항공모함 설계를 반영한 생존성 설계도 주목할 만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설계안에서 항공기 경납고는 완전히 분리된 이중 설계로 되어 있는데 언뜻 보면 경납고가 한 개로 보이지만 중앙에 강화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고 무장 탑재와 연료 공급 및 운용 작업 설비가 경납고 앞뒤로 절반씩 모두 나뉘어 있습니다. 즉, 대우조선해양의 항공모함은 만약 한쪽 경납고가 미사일에 맞아서 불에 타고 있는 순간에서도 반대쪽 공간에서는 항공기에 무기를 싣고 연료를 보급하고 출격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현대중공업과 달리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이륙갑판에서 항공기의 동선은 좀 더 효율적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CVX안은 전통적인 스키점프대가 없는 강습 상륙함 타입의 디자인으로 현대중공업함보다 길이가 7m 짧고 항공기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우연에 집중시켜 일정 시간에 항공기를 발암시키는 능력인 소틸레이트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우조선해양의 담당자는 CVX안의 사이즈를 45,000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3만 톤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두 조선소의 항공모함 디자인은 이처럼 매우 이질적이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혁신의 현대중공업 대 검증된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다른 나라의 최신형 항모에서도 찾기 힘든 최신 개념을 잘 녹아냈고 특히 항모의 핵심 능력인 비행기 갑판을 최대한 넓게 만든 것이 강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납고 설계와 항공 갑판의 모양 때문에 항공기 최대 탑재량과 공간 활용성에서 불리하고 함정의 안정성과 레이더의 전파 간섭 문제를 검증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대우조선은 전통적인 직사각형 갑판이라 공간 활용성이 좋고 경납고에 여유가 있으며 현대중공업보다 헬기의 동시 착륙 능력이 우수합니다. 또한 배의 무게중심이나 설계가 보수적인 만큼 안정성도 더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무인기와 드론 운용 능력, 향후 개조 및 확장성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DSME가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와 기술 협력을 맺어 경항모 건조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받기로 했으며 현대중공업은 이번에 영국의 밥콕과 손을 잡아 두 기업 간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쪽이든 현대중공업의 CVX안은 개념 설계 단계에서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의 영향을 받아 한 폭이 넓고 매우 도전적인 설계안이며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스키점프대를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텍 강습 상륙함의 영향을 받아 보수적인 설계안이라고 할 수 있어 선택하는 입장에서 보면 비교하기가 매우 쉬우며 선택지가 확실한 방안입니다. 현재도 항공모함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지만 이지스함이나 차세대 전투함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항공기를 사용해서 장거리 탐색과 공격을 할 수 있는 항공모함 없이는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항공모함이 사치스러운 해군의 상징이라면 현재의 항공모함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해군 함대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 셈입니다. 아무쪼록 두 회사가 선의의 경쟁을 하여 한국 해군의 미래를 책임지고 전쟁에서 살아남아 작전을 수행하는 항공모함을 만들길 기원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